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윤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오프닝을 하면 이제 지우 씨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네, 하는데 네. 부모님께 참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부끄럽습니다. 네. 하는 게 없는데 어디서 뭐 선물을- 들으셨어요? 예? 저 뵌 적도 있잖아요, 한번. 예, 아, 맞다. 지나가다 아, 우연히. 네. 어머니한테 선물도 자주 하시고 아, 그쵸. 효녀라고 소문이. 네, 한때. 예,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자매다 보니까 언니랑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언니는 뭐 영양제나 음식 같은 거를 주로 챙겨드리고 저는 가끔씩 뵈니까 뭐 옷이나 이게 좀 큰 것들을 사드리는데 크게. 근데 돈은 언니가 더 쓰는 것 같아요. 더 자주 하는 게 의외로 비용이. 그래요. 가까이서 이제 자주 들더라고요. 보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그쵸. 어쨌든 참 잘하고 계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드리는 것도 선물. 네. 어디서 주로 사세요? 일단은 어른들 옷은 또 백화점에서 좀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브랜드 옷을 좀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음식이나 영양제는 저희 언니가 여러 곳을 다 찾아가시고 좀 꼼꼼하게 좀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도 꽤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옷도 있지만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오, 그쵸. 예, 좀 아프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케어 용품들이 있잖아요. 오, 자, 그쵸. 그래서 이런 실버 케어 용품들은 어디서 혹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뭐 다 알고 있지만 다음 멘트를 위해서 제가 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보죠. 이제 호흡이 잘 맞네요. 네. 자,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시니어분들을 위한 커머스 플랫폼 그레이스 이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시니어 대상 커머스 플랫폼 게이머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대표 이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너무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어, 별 네. 말씀을. 젠틀한 느낌이 딱 나잖아요. 오, 딱 느낌부터가. 성공한 CEO의 느낌. 느낌 빨리 그랬으면 들어가봐야 좋겠습니다. 될 것 같은 느낌. 네네네. 자, 운영 중인 회사는 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21년 9월에 법인 설립을 했고요. 네. 22년 4월 달에 게이머리란 브랜드로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그 부모님에게 필요한 그 돌봄이 필요한 용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연역은 2년 한 4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가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고 오. 초기 창업 성공 패키지도 선정이 됐고 네. 칩스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투자도 한 8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야. 열심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1년에 창업을 하셨으면 이제 뭐 한 3년 네. 정도. 2년 아까, 네. 뭐 그렇죠. 4개월? 그러니까 네. 뭐 굉장히 이제 뭐 창업하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는데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90학번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창업을 하기 전까지 한 25년 이상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요. 오. 이제 한 곳을 오래 다닌 건 아니고 좀 여러 네. 회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셨군요. 네. 첫 직장은 삼성물산 유통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네. 뭐 현대홈쇼핑이라든가 오케이몰 같은 유통 분야에서 근무를 좀 했던 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업계 온라인 숍 사이트 위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교육과 유통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공통점은 온라인에서 이제 어. 중심으로 근무를 했다는 게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빨리 좀 앞서가셨네요, 시대를 좀. 네, 제가 그때 당시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이었는데 예. 인터넷 붐이 막 이를 그럴 때 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뭔가 그런 경험들이 이제 사업에 좀 바탕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좀 직접적인 결정적인 또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제 사업에 대한 욕심은 이제 직장 다닐 때 계속 있었는데 네. 어떤 아이템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이 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네. 뭐 식품, 패션, 잡화 어떤 카테고리든 대기업화된 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어서 네.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좀 끼어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프신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네. 50이 넘다 보니까. 근데 어디서 어떤 용품을 사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 막상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정보가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있나라는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다 보니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일단 알게 됐고요. 근데 저도 월급에서 다 요양보험료가 나가거든요. 근데 네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알다 보니 복지용구라고 어르신들이 아팠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8개 품목 정도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전동 침대, 휠체어,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해놨는데 예. 그 시장이 제가 이제 21년도에 조사를 할 때만 해도 2천억이 넘는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유통을 한 20년 넘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게 된 시장이었고 시니어 인구는 계속 늘 텐데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되게 해볼만 하겠다. 어차피 저희 부모님도 늙어가시고 저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꼭 필요해지는 네. 그런 품목들이죠. 네. 그래요. 시니어들을 그런 위한 용품들, 그걸 또 복지용품이라고 하는 거 오늘 또 새롭게 알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통 업무를 쭉 오래 하셨기 때문에 유통 업무를 하신 우리 그 대표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참 물건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야, 요거 내가 갖고 가서 좀 유통을 하면 돈이 되겠다. 좀 이런 느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이제 이 시니어의 시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좀 되겠다. 어떤 점들을 좀 보셨던 거예요? 복지용구로 지정된 품목들이 한 600여 개 됩니다. 아까 18개 품목에 600여 개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행기라는 품목에 복지용구로 지정되게 한 50여 개의 제품이 되는데 뭐 지팡이만 한 30여 개 제품이 되고 종류가? 예, 종류가. 근데 이제 이게 공단에서는 세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네. 기능은 되게 좋은데 아프신 분들한테 맞춰서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좋은 제품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빨리 온 나라들에 가서 보면 네. 그런 제품들이 어쨌든 집에서 사용되고 어르신 개인이 이용하시다는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쁘고 디자인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게 좋다라기보다 아직 이게 안 갖춰졌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발전이 덜 됐다?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시작이 하게 됐습니다. 이미 유통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도 있으시고, 그쵸. 그리고 그 온라인이 막 터질 때, 붐이 될 때부터 이미 또 그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이 또 시니어 시장의 어떤 앞으로 좋은 점들을 그렇죠. 봤기 때문에 가능성을 뭐 또. 이거는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진짜 뭐 선택지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게 좀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니즈는 있어도 그게 다 갖춰진 제품들이 사실은 많이 없다고 많지 해요. 이제 않다. 정말 이제 대표님 통해서 많이 더 생겨나지 많아지겠죠.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도 드는데 자, 이 복지용구란 단어가 앞서도 우리 박관님도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셨지만 네.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복지용구란 단어 자체는 일본에서 그대로 따온 제품입니다. 아.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개호보험이라는 개호보험, 게 그쵸. 거기에 이제 복지용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용어를 그대로 갖고 왔고 네. 이제 우리나라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공식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복지용구라 해서 18개 품목, 전동 침대, 수동 휠체어, 보행기, 안전손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렇게 18개 품목이 있고요. 네. 그 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의 보행이 도움이 되는 제품들, 보행기, 지팡이, 뭐 휠체어, 그 다음에 목욕이나 배변에 도움되는 것들, 뭐 목욕 의자, 네. 이동변기, 이동욕조, 간이변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욕창을 예방하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욕창 네. 예방 방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다양하게 18개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품목이고 근데 좀 더 확산을 하자는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용품은 어떤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네. 그 제품 품목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예. 그 품목 안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들어가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복지용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심사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예. 그럼 뭔가 구매할 때도 보조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품목들인가요? 복지용구 네.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시면요, 기본적으로 85%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이 내는 게 15%만 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근데 그 본인이 내는 부분에 대한 금액 비율은 이제 보통은 15%인데 네. 이제 의료보험을 얼마 내냐에 따라서 9%, 6%, 그다음에 기초수급분들은 이제 네.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딱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복지 용구들 보통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예,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사업소라고 지정된 곳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승인을 받으려면 네. 그 해당 지자체에서 서류를 내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단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 한 2,000여 곳에 있는데 네. 사실
두 분도 복지연구 사업소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본 적은 아마 잘 별로 없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눈에 잘 예, 예. 띄지는 그러니까 않았던 것 같아요. 복지연구라는 저는 뭐 그 단어도 지금 생소한데요. 그렇죠. 저도 살면서 복지연구 사업소를 길 가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다들 규모가 좀 작고 아. 뭐 이제 뭐 4층, 5층 막 이런 큰 건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뭐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려면 치매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뇌 심혈관성 질환에 걸리시거나 네.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그런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확률적으로 거동이 봤을 그거 먼저 때 가족이 사다 줘야죠. 예, 보호- 그럼 보호자, 보통 자녀분들이 많이 사다 네. 주시는데 네. 이제 자녀분들도 뭐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 평일날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연구 사업소들은 고객을 직접 매장으로 불러 오기보다는 이제 요양원이나 뭐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들을 다니면서 영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대부분 그냥 약간 관리비가 비용이 적게 드는 저렴한. 외진 곳에 많이 네. 있으셨던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전국에 한 2,000여 곳이 있고 대부분 도심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별로는 복지연구 사업소가 한 곳도 없거나 한 곳밖에 없는 곳이 31개의 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군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편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니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시니어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저출생으로 이제 젊은 인원들은 없는데 나이 드신 인원들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복지 연구를 파는 점이 좀 편의점 있듯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야지 손쉽게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한 4,000개 이상씩 있거든요. 네. 방문 요양을 하는 곳은 17,0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아, 그게 그런 거에 많군요. 비해서 네. 복지연구는 2,000여 곳이니까 더 작기는 하죠. 예. 자, 그리고 복지연구 이제 아까 이제 사는 거는 뭐 알겠고 이제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 그렇죠. 예.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도 뭐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뭐 어떻게 뭐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네. 그 복지연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아, 그래요?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는 그 센터장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연구는 네.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복지연구 자격 전문 시험이 있어서 그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예, 일본에서는. 근데 국내는 아직은 없고 네. 그 자격증이 특별히 없어도 됩니다. 일단 지자체에다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규정이랑 사업 계획서랑 내야 되고 그다음에 매장이 몇 평 이상, 사무실이 몇 평 이상 이런 공간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요. 지자체 승인을 받게 되면 공단에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은 의료보험을 내는 우리 시니어분들은 누구든 복지연구 사업소에 가서 이렇게 구매를 거기는 용품 뭐 아무거나 보고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까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게요. 일단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면 아까 할인 혜택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때도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8개 품목이 있는데 이거를 다 사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세금의 낭비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 어르신은 건강 상태니까 이러니까 이 품목은 살 수 있어. 근데 이 품목은 필요 없어라고 지정을 해서 줍니다. 아예 등급을 받을 때. 그래서 네. 필요 없는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할인을 못 받고요. 네. 필요하다고 지정된 품목만 그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그 아무래도 요즘 이제 시니어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한테 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품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어떤 그 한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 건 어떻게 뭐 연간 한도액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 못하는 품목이 나눠지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연간 한도액이 16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60만 원이요? 네. 그 이상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의 기준은 그 상품의 정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이 50만 원짜리가 있으면 실제로 아까 15%만 내니까 네. 7만 5천 원 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네. 160만 원에서는 50만 원이 빠지게 되는 정가를 구조입니다. 예, 본인이 정가 얼마를 내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내는 비율은 15%, 9%, 6% 기초소득자는 사람마다 0%이기 때문에 내는 비율이 아니라 상품의 정가 비중이고요. 네. 그 160만 원은 이제 본인이 등급을 받으신 날로부터 만 1년 되는 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기준이 아니라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만 1년 되는 동안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품마다 또 다른 게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뭐 목욕의자나 이동변기 같은 경우에도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건 한 번 사면 5년 동안은 혜택을 안 줍니다. 네. 그 대신 뭐 팬티나 양말 같은 경우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가 요실금 팬티는 이걸 뭐 몇 년씩 할 수는 5년마다 사면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모되는 것들은 네. 매년 살 수 있는데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양말은 1년에 6개까지, 예. 뭐 팬티는 1년에 4개까지. 아하. 이런 식으로 어. 내구 연한과 구매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서 네. 자식들 입장에서 사실 부모님한테 뭘 사드리고 싶은데 언제 뭘 샀는지가 다 기록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맞아요. 없으실 네. 거잖아요. 떨어지면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복지연구 사업소에 가셔서 뭐 그걸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공단 시스템 접속을 하셔서 이분이 연간 한도액에 남았는지 언제 뭘 사셨었는지 네. 살 수 있는 품목인지 네.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판매가 가능한 거죠. 살 수 있는 조건에 사람들이 다 뜨니까 전산에 네, 네. 다 이분이 얼마만큼 샀고 얼마만큼 남았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네요. 더 사고 싶으면 정가를 본인이 직접 다 내고 그러니까 할인은 못 받는 거예요. 할인은 혜택을 못 받는다. 거죠. 네, 네, 사는 건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그래서 살 수는 있겠죠. 그래요. 아무리 비싼 의자여도 네. 목욕 의자 같은 거 뭐 선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예. 엄마뿐만 아니라 이모한테도 그렇죠. 네, 좀 네, 맞습니다. 예. 이모까지 생각하시고. 이모도 좀 힘드시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박권님 마음 따뜻하신 분이신 줄 알았지만 또 아니 그러니까 이모님까지. 예 이게 더 네. 사는 어떤 그런 기준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맞아요. 뭐 연간 한도액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저기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요? 이게 뭐 왜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모든 분들한테 다 동일하게 160만 원입니다. 동일하게 네네네. 무조건 장기간 그 등급 등급 레벨 있으면- 상관없이? 예,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 6개로 총 나눠지는데 어떤 등급이든 상관없이 다 160만 원 동일합니다. 좀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네. 그렇군요. 아직도 제가 쓸 물건을 사려니까 아직은 좀 저한테는 조금 먼 이야기 같고 언젠가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부모님이 좀 복지용구를 구입해보자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해보면 조금 복잡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니어 커머스 기업이시잖아요. 우리 대표님 회사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내가 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내가 연간 한도액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언제 뭘 산 것이 내구연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네. 그다음에 구매 개수가 1년에 4개, 6개인데 이걸 내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연구 사업소에 가서 그 사업소에서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이 사이트에서 요걸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이제 어르신 정보들을 넣으면 네. 저희는 이제 공단 DB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뭐 24시간 사실 오프라인 매장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죠. 있는데 네. 저희 온라인은 뭐 24시간 돌고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오.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네. 좀 쉬운 부분에 있고요. 네. 저희 오프라인 매장은 보통은 이제 그 규제가 한 10평 정도면은 그 복지연구 사업소를 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좀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저희가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한 120평 정도 야.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거의 다 체험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체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정말 온라인에 장점도 있을 것 같은 게 보통은 뭘 사려고 해도 온라인 뭐랄까 그 6시 이후에 퇴근 시간 이후에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문이 닫고 그쵸. 전화도 안 되고 하는데 그쵸. 온라인이라는 점은 정말 퇴근 후에 뭐 밤새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 120평의 그 넓은 규모에서 다 나한테 맞는 제품들을 체험해보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큰 차별점이 메리트인 것 그 같아요. 120평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거기는 오프라인 그거는 이제 매장이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시간이 정해져 정해져 있는데 있어요. 네. 공간이 넓으니까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잠 좀 깨세요. 그 공간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무 영업 시간에. 시간에. 영업 시간에? 네, 영업 아니, 그럼 시간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온라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서 좋고. 근데 대표님의 온라인은 직접 오프라인 체험해 볼 수 있는 건 매장은 아니잖아요. 체험해볼 수 있고. 그 대신 온라인에서는 네, 네. 어떻게 제가 체험할 수 이거를 사이트를 처음 만들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복지용구를 만드시는 업체들이 대부분 좀 영세하시고 온라인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네. 복지용구 사업소라는 게 기존에는 다 오프라인 위주로 되어 있었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제품 상세 설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들어진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다 일일이 이제 사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인 설립하고 사이트 오픈할 때까지 한 6개월 이상 걸렸는데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쨌든 복지연구에 대한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저희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네. 목욕의자다 그러면 목욕의자별로 높이가 발에서 앉는 데까지 높이는 얼마인지 등받이까지 높이는 얼마인지 폭은 얼마인지를 네. 목욕의자별로 다 비교할 수 있게 비교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써보고 만져보고 체험해 보려면 직접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고, 예. 근데 그거를 6시까지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가급적이면 온라인에서도 그 비슷한 환경을 느낄 수 있게끔은 야, 저희가 비교표는- 사진과 영상과 비교 규격표를 네. 만들어서 올려놨죠. 왜냐면 저희 일반 물건 사려고 해도 그렇게 비교하려면 직접 다 여기저기 들어가서 네, 각자 네. 개별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네, 비교해 준다는 거는 맞습니다. 와 엄청난 또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그 용품의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 등급을 받으려면은 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려면 이제 국민보험공단 지사에다가 신청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네. 뇌심혈관성 질환, 뇌졸중,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뇌심혈관성 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근데 그 거동 불편 기간이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한 기간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건 좀 주관적이죠. 어쨌든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들이 와서 네. 어르신의 상태를 보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쉬운 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뭐 혼자서 옷을 입는다, 혼자서 화장실을 간다, 뭐 혼자서 일한다, 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그걸 다 해서 그걸 바탕으로 등급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제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략 그 인구 수로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현재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112만 명 정도 네. 되십니다. 112만 명. 그럼 전체 노인 인구의 한 11% 정도가 아. 지금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내에는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받는 인구가 일본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 일본은 한 18%, 19% 정도가 개호보험을 받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65세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80세 이상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겠죠. 네. 저희도 보면 80세 이하는 한 30%, 80세 이상이 70%인데 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65세에서 75세 사이가 더 많으세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일본은 이 75세 이상이 더 많으시다 그렇죠. 보니까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036년, 37년도에 이 비율이 바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초고령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남자나 여자 비율도 한 3대 7로 여성분들이 더 많고, 더 많고. 나이도 한 80세 이상 분들이 한 70% 정도가 등급을 받고 계십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11%? 11%? 11% 정도. 그럼 어쨌든 이제 그래도 10명 중에 한 분 이상이니까 한 분, 예, 뭐 맞습니다. 예. 저는 적은 숫자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112만 명의 그 시니어 분들이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복지용을 쓰시는 건지. 아, 또 그렇지는 그러지 않은데요. 않아요? 작년 통계를 보면 한 50만 정도가 사용하셨다고 반 정도만? 그러시더라고요. 반 정도만. 네, 그리고 실제로 16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네. 금액도 한 60만 원 정도만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시장 규모가 3,4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안 쓰느냐? 어르신들이 아프시면 집에 있을 때 되게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으면 되게 좋거든요. 네. 안전손잡이라든가 목욕의자라든가 뭐 그렇죠. 이동변기라든가.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몰라서. 아, 몰라서 정보가. 아예 몰라서 못 샀다라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필요한 게 음. 있으면 좋은데 필요한 게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8개 품목으로 딱 정해져 있어 보니까 나는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복지연구가 아니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 샀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시장 규모가 뭐 적다고는 뭐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정보가 좀 부족하고 또 규모도 조금 적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데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이걸 좀 네. 많이 알리고 싶어서 네. 저희는 이제 게이몰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하고 이제 아.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네.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좀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나요? 저희 내부에 인력들이 좀 다 있어가지고 네. 기획서부터 뭐
나레이션, 촬영 다 편집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네. 상품들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네. 어르신들이 질병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좀 더 체험하기 쉽게 고르기 편하게, 편하게. 어디가 아프면 어떤 제품을 쓰면 좋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올리고 또 있습니다. 비교 분석도 좀 네. 해주시기도 영상 보면서? 하고. 네, 네, 오, 네. 너무 편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보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네, 네. 뭐 자꾸 뭐 밤새 뭐 할 수 그건 있다고 온라인, 하는데, 그건 온라인.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직접 체험한 걸까 물어본 네, 거고, 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저는 물건을 좀 온라인으로 잘 안 삽니다. 왜냐면 제가 원했던 게 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눈도장을 찍고 제가 만져보고 입어보고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맞아,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좀 있죠. 여쭤본 거고, 고객들이 이제 어떤 상품을 좀 많이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찾은 비중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공단에서 매년 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시면 실제로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전동 침대. 전동 침대? 가 가장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네, 네. 편안하게 병원에서 하실 수 있게? 보실 수 있는 그 병원에서는 침대. 좀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런 전동 침대가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안전 손잡이, 보행기, 휠체어가 비슷비슷한 매출 네. 수준이고요. 네. 수량으로는 뭐 소모품인 양말, 네.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아, 요실금 미끄럼 팬티가 방지 제일 양말. 많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오. 네, 네. 그 전동 침대 같은 건 가격이 꽤 좀 고가일 텐데 그래도 많이들 구입하시나 봐요. 아, 예. 이건 네. 구입이 아니고 대여로 사용할 아, 수가 있게 대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럴 것 그래서 전동 침대하고 휠체어는 대여만 가능하고요. 네. 왜냐면 구입을 하게 되면 160만 원을 넘어 그쵸. 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 대여로 하는데 월 대여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침대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월 대여료가 책정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15%를 내는 거니까 보통 10만 원 책정돼 있으면 15,000원만 내고 한 달을 쓰는 거죠. 보증금 없이요? 예, 보증금 없이요. 야, 예. 비용 부담이 정말 네네네. 오, 그럼 그래요. 1년 풀로 써도 15만 5천 원이니까 18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굳이 침대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반납을 하게 되면 그냥 반납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뭐 돌아가시면 당연히 반납을 하는 거고. 네. 그 전에라도 본인이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오. 예. 와, 그래요? 오늘 방송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전동 침대 저거 비싸서 나 맞아. 생각도 안 할래 하셨던 분들도 오늘 좀 이렇게 많이들 좀 이런 정보를 아시고 그러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런닝머신 렌탈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집에서.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네. 한 번에 살려면 또 목돈도 들어가고 그쵸, 하니까 그쵸, 그쵸. 우리 어르신들이 쓰는 것도 이렇게 렌탈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또 명확히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60만 원이 아까 연간 한도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구입이나 대여하는 용품의 정가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이 사용자 쓰는 기준인가요? 네. 내는 기준. 정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가 기준. 네. 아까 말씀드린 침대를 만약에 1년을 10만 원짜리 1년 동안 빌린다 그러면 네. 120만 원이 빠지는 거거든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60만 원 한도가 꽤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셔서 침대를 빌리면 1년에 120만 원 정도가 침대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급을 처음 받으셨을 때 예. 필요한 제품들을 미리미리 좀 구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목욕의자, 고행기, 이동변기는 5년에 한 번밖에 못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처음 사두고 그 다음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게 되면 휠체어라든가 침대를 대여하시는 게 이걸 좀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예. 꿀팁이네요, 꿀팁. 네. 자, 창업 아이템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시면서 이 시장을 알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지 관련 시스템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되셨을 거고, 이렇게 접한 정보들을 아무래도 혼자 알고 있기 좀 아까운 정보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가족이나 친지, 뭐 친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이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런 네, 정보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자체를 몰랐고 그쵸. 예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다음 복지연구에 대해서 나름 뭐 많이 알게 돼서 네. 이제 만나는 친구들마다 부모님 아프시냐 뭐 오.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물품들이 있으니까는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사실 부모님이 아프시게 되면은 그 뭐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우, 또 생기잖아요. 이게 부담되죠. 장기간 진행이 되면. 예.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고 이런 용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는 편입니다. 어, 어때요?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좀 많이 들죠?
선진국일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독일, 유럽이나 일본은 그게 좀 발달돼 있고 미국은 사실은 공적 보험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적으로 오히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이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네. 이용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잘 아시는 분들은 갑자기 또 이걸 한다고 그래서. 예, 주변에서는 뭐 기대 반 걱정 반이지만 그래도 아이템이 앞으로 늘어나는 그렇죠. 시장 분들을 전망이. 위한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거니까 잘 버티면 되겠네. 근데 이게 버티는 게 언제까지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그렇게는 얘기해 주십니다. 잘 버티면 분명히 잘 될 거다. 그래서 지금 3년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5년은 더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시니어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꼭 저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이용이나 서비스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어떤 그런 고객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이 있으세요? 예. 네네. 저희가 이제 매장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노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네. 되게 오시는데 지쳐 보이시길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저희 매장이 부천에 있는데 네. 분당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고. 지하철로요? 예. 그 한 30정거장 될 텐데. 한 시간 반 교수까지.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네. 나이가 드셔서 오. 자동차 운전은 못 하시고 남편분이 파킨슨에 걸리신 거예요. 아이고. 더 그래서 이제 힘드셨을 텐데요. 부인이 이제 부축을 해서 아이고. 오신 거죠. 근데 한 10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뒷바라지를 이제 하신 거죠. 근데 네. 침대에 눕히고 일으키고 이런 거를 다 하려다 보니 이제 본인도 팔 다리가 다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제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게 돼서 등급을 받았고 네. 이제 저희 매장까지 와서 침대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침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일으켜주고 눕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께서 할머니께서 이제 너무 내가 이제는 안 아프고 잘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네. 그 자리에서 침대랑 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개를 사가셔서 되게 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뭐 사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그래요. 측면에서 되게 여러모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런 시니어 용품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당사자도 편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맞아요. 또 보호자들. 편하라는 보호자들한테도 좋은 네,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기분도 남다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길어지면 진짜 보호자도 병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품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팔아왔잖아요.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근데 고객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건 이 사업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도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알게 돼서 네. 사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부모님을 케어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지 저희한테 오히려 물건을 사주시는데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 말씀들을 얼마나 되게 많이 그런 하세요. 업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네. 맞아. 네네. 우리하고 당연히 돈 내고 하는 건데 그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참 감사한 마음을 네.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버틸 이유가 확실하신 네, 네, 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이건 좀 힘든 경험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조금 힘들었어. 이럴 때도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은 덜 성숙된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이제 공단에서 규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쵸.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더 이렇게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제약을 좀 받는 오.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네. 뭐 고객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응대를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설명을 엄청 설명이 A부터 Z까지 다 해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전화 한 통 오면 기본 뭐 2, 30분, 아우. 뭐 매장 한 번 오면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이제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힘들죠. 힘들기는 하죠. 저희 뭐 예. 도슨트 투어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렇게 복지연구 시장의 확대 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정부나 지자체에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품목이라든가 한도액의 제한이 좀 네.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 완화가, 시장은 네. 지금 복지연구로 아까 지정된 게 한 600여 개 품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1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 단위가 다르네요. 나잖아요. 그래서 복지연구 품목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네.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들이 좀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급업체에서 소매업체까지의 유통 체인 자체가 조금 더
선진화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아직까지도 공급업체 위주로 좀 많이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물건이 사실 없어서 못 파지 뭐 이게 남아도 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네. 공급업체들도 영세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량 생산 위주로 하고 해서 이런 대리자들도 부분들이 많고.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점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이 복지연구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서비스 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복주연구로 처음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판매되는 상품의 수가 복주연구보다 복주연구 아닌 제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령 친화용 식품이라든가 네. 뭐 기저귀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르신들 이제 뭐 욕창 생기면 바르는 밴드 그다음에 뭐 안마 기기라든가 예. 마사지 기기 이런 뭐 다양한 제품도 있고 또 치매 예방을 위한 워크북, 컬러링북이라든가 이런 책도 좀 팔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프셔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필요한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취급하는 걸 일단 목표로 네. 상품 수를 계속 늘리고 있고 이런 유형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 서비스도 좀 서비스까지. 취급을 하려고 해서 네. 물리 재활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해준다든가 재활치료, 네. 그다음에 뭐 돌아가시면 유품 정리할 수 있는 유품 정리 서비스라든가 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도 저희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토탈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쵸. 거네요. 시니어 관련돼서. 네, 실질적으로는 그걸 지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10% 정도밖에 못했다거나 할까 뭐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방금 얘기해 주신 하나하나씩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프로그램에 또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어.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럼 저희- 대표님은 이제 이거를 토탈로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찾아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그 그레이브는 어떻게 보면 등급이 꼭 있으신 분이 아닐지라도 정말 누구나 시니어라면 또 시니어의 어떤 자녀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단 등급이 없으면 정가로 사야 된다. 정가로 사야 된다. 그게 조금 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그러네요.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뭐 계획 중이시거나 또 앞으로 목표로 하는 또 사업 방향 아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지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아, 복중으로 그쵸. 등록된 거를 판매를 하고 네네, 있는데 유통을, 네.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제품을 이제 만드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예. 복중으로 등록하는 부분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아쉬웠게 느꼈던 부분들 저희가 고객을 만나면서 접해서 듣던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 아쉬움을 좀 채울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이제 만드는 부분. 근데 뭐 저희가 생산 공장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못 하고 있고 OEM 방식이긴 하지만 그쵸, 네. 그렇게 제품 브랜드를 만드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점점 이제 뭐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뭐 시니어 하우징 쪽이라든가 뭐 다양한 시니어들의 일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그레이블만의 자체 제작 상품은 그럼 언제쯤 이렇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네. 이제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어떤 제품인지 좀 미리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쓸까요? 보행기하고 목욕의자 품목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연구 등록을 일단 1차 목표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군요.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는 이제 네. 시중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멀지 않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쪽은 그냥 네. 아직은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 네.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규제들을 풀면서 네.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확장이 점점 될 거라고는 생각은 오. 하고 또 그런 시니어 하우징이 확장될 때 그 안에 꾸며지는 용품들은 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용품들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제휴라든가 저희가 직접 뭔가 운영하고 싶은 생각에서 좀 차근히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정말 시니어의 모든 것을 네.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자체적인 상품도 빨리 우리가 좀 만나봤으면 네,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등급을 받은 분들이 쓰는 거 외에도 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아니면 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단체에다 어떻게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많이 좀 찾아주시고는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냥 개별적으로 막 검색해서 찾아주시는데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편하게 하려고 네. 그런 협회들하고 제휴하는 제휴를 맺어서 네. 아예 B2B 전문몰을 좀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번 9월 달에 저희가 새로 또 오픈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종합노인복지관하고는 제휴를 아마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종합노인복지관 하면 저희 또 방송하고도 관련이 있으신데, 그렇군요. 그리고 제품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이거는 정말 좀 신기하다, 좀 재밌다 이렇게 좀 느끼셨던 어떤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
복지연구 중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제일 신기해하셨던 게 네. 변기 옆에다 놓는 변기용 안전 손잡이를 제일 다들 손잡이요?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기용 손잡이. 이를 보고 일어나실 때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보통 자체가. 저희 어머니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예. 변기 뒤에 그쵸, 자꾸 그쵸. 일어나시긴 예. 하시거든요. 그래서 변기를 감싸는 모양으로 안전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여기를 딱 붙잡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기용 안전손잡이를 가장 복지연구 중에선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시면서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어머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고요. 이게 변기 뒤나 아시잖아요. 저희 아니, 엄마 어머니 다리 불편하시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좀 감시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네. 왜냐면은 네. 어머니가 이제 소아마비신데 맞아요. 다리가 아프시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장애인 화장실 갈 때가 있어요 밖에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맞아요. 이제 같이 휠체어에서 변기 앉혀드리고 그러는데 여기를 자꾸 일어나시는 우리 윤지훈님 어머님처럼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네. 너무나 네. 좋은 저도 획기적인 꼭 상품인 것 같은데요. 집안에 들여놔야 될 것 보통 같아요. 문고리 네. 잡고 일어나시거나 뒤에 잡고 일어나시는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설치하시면 되게 쉽게 좀 일어나실 수 있어서 와, 그거 정말 만드신 분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우리 또 시니어분들, 그 중에서도 또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왔으면 하는 그쵸. 그런 바람도 생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연구가 필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 오, 그쵸, 그쵸.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많은 얘기 드렸지만 그거 다 기억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뭐를 찾아주시면 정성껏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상품들을 만들고 유통을 해주고 있는 네. 페이몰의 이준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자,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많이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